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법 밸리데이션의 정밀성을 평가를 할 때 정밀성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acceptance criteria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실무에서 시험법 밸리데이션을 실시를 하시는데 아마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저한테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기준을 얼마로 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 2%로 많이 하는데요. 2%. 근데 사실 2%라고 하는 것이 2% 이하, RSD가 2%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2%로 쓸 때는 그 샘플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함량이 거의 100%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2% 이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잡고 있죠. 근데 만약에 샘플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분석을 하더라도 그 결과 값들이 상대 표준편차 2% 미만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피크가 굉장히 작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잖아요. 만약에 위험물질 분석을 했는데 그 피크의 어떤 그 피크 면적의 어떤 변동성이 상대 표준편차 2% 이하로 항상 나와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굉장히 강력한 가라의 냄새가 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하느냐. 사실 그걸 가지고 뭐 ICH 가이드라인을 아무리 뒤지고 식약처 고시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아무리 뒤져도 거기에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식약처에서 배포한 그 가이드라인인지 고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밸리데이션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원 내용이 어디 있는 거냐면은 AOAC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 지금 띄워놨는데 AOAC Guidelines for Single Laboratory Validation of Chemical Method for Dietary Supplements and Botanicals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그대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 정밀성 중에서 이제 반복성, 시험 반복성 상대 표준편차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RSD R이라고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값을 갖다가 이제 C에 마이너스 0.15승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샘플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중량 퍼센트 100%냐 10%냐 1%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리피터빌리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이 식을 갖다가 가지고 계산을 한 게 밑에 쭉 나오죠.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이제 식약처에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배포를 하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호르위츠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호르위츠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식은 이래요. 상대 표준문자 리피터빌리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다. 2에 1-0.5 곱하기 로그 C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사실 이 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 로그 계산 좀 하면은 똑같은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C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샘플 안에 들어있는 시료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중량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거의 순수한 원료라든지 아니면 원료 의약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함량이 거의 100%에 가깝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다 이제 100이라고 써주고요. 만약에 샘플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함량이 한 10% 정도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10을 집어 넣어가지고 해주면 되죠. 그런데 그 지금 AOC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이 식이 좀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 식이 맞는 거고요. 이 식이 맞는 거고 이 식을 살짝 바꾸면은 이게 원래는 C가 아니라 EC입니다. EC. 이거예요, 이거. 그 밑에 있는 표가 지금 요 식을 갖다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가 100%일 때 그때 지금 보면 리피터빌리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1%로 돼 있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을 했을 때 앞에 2가 붙어야지 이제 1%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잘못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고 공정소고 여러분들 무조건 믿지 말고 한 번씩은 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혹시 이제 이게 왜 이거랑 똑같냐라고 하는 또 질문이 나올까봐 제가 식을 써놓으면요. 예를 들어서 RSD가
1 마이너스 0.5, 0.5% 로그 C다. 이러면은, 요걸 갖다가 이제 양면에 로그를 취하면은, 이게 되고요. 로그를 취하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나오죠. 1 마이너스 0.5, 로그 C, 로그 2가 되고요. 그러면은, 요걸 이쪽으로 하면은, 로그 2, 마이너스 0.5 곱하기 로그 2 곱하기 로그 C가 되는 거죠. 로그 2라고 하는 것은 상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로그 2 마이너스 요 앞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시 이쪽으로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로그 C에 0.5 곱하기 로그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면은 로그 2 곱하기 로그 2 곱하기 C에 마이너스 0.5 로그 2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쓰면은 로그 2가 0.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0.3 곱하기 0.5니까 마이너스 0.1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그 2의 C에 마이너스 0.15. 그리고 여기는 앞에 로그니까 그래서 이 값이랑 같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C에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0%다. C가 100%다. 그러면은 상대 표준물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1%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다 하면은 상대 표준물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식을 이용하면 1.5%가 되는 거고요. 1%다 그러면은 이 값이 2%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acceptable value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값에 2분의 1에서 2배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acceptance criteria는 acceptance value라고 하는 것은 (0.5) RSD R 그 다음에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샘플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의 함량이 거의 100%짜리다 라고 하면은 지금 1이 나왔으니까요. 그죠? 1이 나왔으니까 그 값은 어떻게 돼요? 0.5% 보다 크고 기준이요. 0.5보다 크고 0.5%보다 크고 RSD가 2%보다 작다. 이런 결과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료 의약품이나 순수한 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2% 미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준을 잡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뭐 측정한 완제 의약품 안에 들어있는 원료 의약품의 함량이 API 함량이 10%짜리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1.5의 반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0.75인가요? 그죠? 0.75 보다 크고 퍼센트 RSD가 3% 그죠? 이렇게 2%보다 미만 그죠? 3% 미만 이걸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꼭 이거보다 커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커야 된다고 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보다 더 작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쵸? 그렇게 정밀한 값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요 기준이 가장 적절한 기준 같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무를 할 때는 우리가 다루는 샘플 안에 들어있는 분석 대상 물질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러니까 주로 이제 유연 물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량 들어있는 굉장히 양리강 작용이 강한 그런 의약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밀성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